동네방네 톡톡톡 매일 즐겁게 들어 행복한 생활 언제든 함께 나눠 숲속 마을 작은 도서관 이곳에서 모두 만나요. 동네방네 톡톡. 교장 선생님의 추천곡 백조 듣고 왔습니다. 이제 학교 얘기 좀 해볼까요? 학교 우리 진평초등학교 개교는 언제고 현재 학생 수는 어떻게 됩니까? 네. 진평초는 2004년도 9월에 개교를 했고 네. 올 9월이 되면 19년이 됩니다. 19주년. 19살. 네. 예. 전교생은 659명이고 학년별로는 4개 학반 내지는 5개 학반이 있습니다. 총 28개 반이 있습니다. 학급별로 학생 수는 25명에서 29명까지입니다. 예. 관할동은 진미동과 인동동 일부, 아파트는 진평 미래주공 아파트. 네. 명품 아파트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이주공 아파트, 구미 9평 푸르지오입니다. 네. 지난해에는 학교 미술관을 개관하셨는데요.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학교에 학교 안 작은 미술관이 있습니다. 한국미술재단에서 도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화가들의 작품을 기증해 받아가지고 학교에 미술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요. 미술관 구축은 경상북도 교육청의 예산을 받아서 이제 본교에서 했습니다. 네. 현재 저희 학교 안 작은 미술관은 본관 1층 복도에 마련되어 있고 2022년 9월 개관식을 했습니다. 네. 그림은 전문 작가의 17점이 전시되어 있고 오트말 회열의 토끼 조각품 16점, 모빌 5점이 전시되어 있으며 네. 수시로 학생들의 작품도 전시하여 학생들이 직접 꼬마 작가가 되어 자신의 길을 뽐내고 또 다른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공간입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작품 전시의 대상을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및 교직원을 포함한 진평교육가족 전체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네. 추후에 안내가 나갈 예정으로 미술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네. 학교 안 작은 미술관으로 수시 방문해 주시면 환대하겠습니다. 저 카메라를 보시고 네.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비록 작은 미술관이지만 지역사회 미술 문화 공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작은 미술관. 네. 그 작은 미술관을 설치한 학교들이 있나요? 경상북도에 한 10몇 개 학교는 지금 되어 있어요? 있고 한 2년 사업을 하는데 올해도 이제 몇 개 개관이 될 하네요.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요즘 애들 좋아요. 학교 와서 학교 미술관에서 구경도 하고 또 거기 자기 작품 걸기도 하고 그죠? 네. 제 사진을 하나 걸어도 될런지. 되죠. 사진도 예술 작품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목이 맞습니다. 뭐가 돼야지? 초상화죠. 초상화도 또 세월에 따라 변하는 모습 그대로 해도 되고. 맞아요. 다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 작품이 될 수 있죠. 또 하나 2022년 작년 우리 자랑이라고 하면 진평초등학교 챔버 오케스트라 만드셔서 연말에 강동복지회관에서 정기 연주회 하셨잖아요. 잠깐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와, 파란 하늘이 너무 예쁘다. 저기 보여? 천사.
속삭이고 싶어라. 엄마, 오늘도 꼭 가야 돼? 응, 엄마 금방 다녀올게. 오늘은 어제보다 더 일찍 올게. 응, 알았어, 엄마. 빨리 와. 교장 선생님 덕분에 노래 못하는 제가 동료로 행복한 무대에 섰습니다. 즐거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긴장되면서도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런 경험 참 오랜만이었는데요. 이름이 진평가족 챔버 오케스트라 맞나요? 고생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그 풀네임은 네. 하늘동화 진평가족 챔버 오케스트라입니다. 예, 저는 하고 뿌듯했습니다. 하늘동화라 하면 하늘 하면 뭐 이렇게 생각나죠. 네. 뭔가 상상이 가는 그 푸른 하늘. 푸른 하늘. 예, 동하면 또 약간의 순수한. 네, 아이들. 우리는 예, 동요를 이제 주로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을 했고요. 네. 저도 단원으로 참석해서 행복했습니다. 첼리스트. 예, 첼리스트로. 예. 방과 후 바이올린 부도 운영되지 않는 우리 진평초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케스트라를 연주회를 연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구성원들이 협력해서 해내었습니다. 세길 아동센터의 굿센스 사업의 활성화가 또 한 몫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신영아 세길 아동센터 센터장님의 음악 교육에 대한 꾸준한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신영아 센터장님 밥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야죠. 그 연주회 때 저희 아이들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렇죠. 그림하고 나레이터 영상을 만들어서 함께 했었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참여할 수 있었어요. 우리 뭐 감사 대잔치예요. 다 서로 감사만 그냥. 네. 그럼 그 연주회 전반적인 아이디어를 교장 선생님이 다 내신 거예요? 뭐 함께 냈죠. 구성원들이. 예. 그 연주회를 할 때마다 이제 이것도 우리가 또 예술적인 활동이라면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늘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런 류의 연주회는 흔히 이제 전문 아나운서가 사회를 하는데요. 맞아요. 본교는 아이들 중에서 네. 유튜브를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를 나레이션 역할을 네.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고요. 네. 또 학생 대표인 정교회장이 또 사회를 보고 또 노래를 잘하는 아이에게는 네. 곡 중에 협연으로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예. 은하수님 계속. 제 차례구나. 진도 나갑시다. 네. 진도 나갑시다. 자. 진평초등학교에 부임해 오시기 전에 낙산 초등학교에서도 오케스트라를 만드셨는데 그곳에서는 어떠셨어요? 가는 곳마다 오케스트라를 만드셨어요? 예, 제가 그냥 만듭니다. 잘 만드셔요. 만들어집니다. 예, 낙산 가족 챔버 오케스트라라고 했고 거기도 동요를 주로 연주하는 연주단이었습니다. 학교 학생과 교직원과 그다음 지역민이 함께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그런 연주단이었는데 3번 연주회를 했습니다. 네. 기량이나 여건으로는 오케스트라 연주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소규모 학교거든요. 네. 그러나 또 서로 협력하니 가능했습니다. 가족이 또 단원으로 참여한 가정도 2가정이나 되었는데 저는 향후에
평범한 가정에도 음흠. 이런 음악 문화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말할 나이가 네, 없죠. 네. 가정에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제게 찾아오세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노하우를 갖고 있거든요. 네. 가정에서 온 가족이 음악을 하고 싶은 분들은 김부옥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음악 감상이나 이런 연주 활동 이런 거는 일회성으로 하는 거는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늘 생활 속에서 네. 함께 하면 우리의 삶이 더 멋져지겠죠. 네. 예, 예. 풍요로워지겠죠. 예, 풍요로워지겠죠. 여유가 예, 있고. 예. 근데 삶에 매몰돼 가지고 이렇게 생존하는데 매몰돼 버리면 문화생활, 여가생활하는 게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문화생활, 여가생활도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본인의 노력도 필요하고요. 예. 예. 근데 그걸 이제 본인의 노력과 주변 환경과 국가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줘야 여유가 있고 문화생활도 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2023년 올해도 그러면 계속 진평가족 오케스트라 계속됩니까? 구상하신 계획이 있으시면. 예, 계속 되어야 되겠죠. 네. 네. 물론이고요. 네. 올해는 이제 작년에 부족했던 현악기 바이올린과 첼로를 더 이제 소적으로나 질적으로 더 보충할 예정이고, 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음악적인 어떤 오케스트라 연주회 뿐만 아니라 네. 거기에다가 좀 종합 예술적인 성격, 네. 무용도 넣고 어. 또 애들이 하는 사회도 넣고 또 뭐 퍼포먼스도 넣고 네. 신앙성도 하고 네. 그래서 조금 종합적인 그런 이제 예술 발표를 하고 싶어요. 그럼 학예회 예, 아니에요? 학예회로 아니 하는 거 아니에요? 학예회하고는 조금 달라요. 네. 예, 베이스가 이제 오케스트라를 베이스로 하고 네. 거기에 오케스트라 협연하는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학예는 아니에요. 그래요? 예. 참 학예하는 건 저는 지양합니다. 지양하고 그래서 조금 더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예, 가능하면 그 퍼포먼스도 학생이 하고 사회도 학생이 하고 나레이션도 학생이 하고 신앙송도 하고 근데 학생이 못할 때는 네. 우리가 이제 어른들이 이제 보충하고 보강해서 학생이 할 수 있도록. 작년 같은 경우도 첼로는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에 없으니까 이제 지역에서 앙상블로 저음 소리를 보태준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아이들의 무대에 왜 일반 사람이 들어가 있지? 그게 아닙니다. 네. 학생들을 주인공으로 하는데 학생들만 하면 소리나 모든 것이 이렇게 남에게 보여줄 정도가 안 됩니다. 부족하니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성인이 교직원이 작년에는 우리 교직원 단원 또한 6명 들어갔거든요. 그래 했을 때 좋네요. 예, 풍성한 네. 정말 우리가 조금 들을 만한 챔버 오케스트라 소리를 낼 수 있었죠. 네, 그렇게 할 그럼 예정입니다. 연말 연주회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게 12월에 12월에요. 크리스마스를 네. 그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평초등학교 네, 챔버 오케스트라, 그다음 미술관 네. 이런 우리 공교육 기관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주민들과 아이들에게 펼쳐내시니까 우리의 문화 활동이 한 단계 좀 이렇게 올라간 느낌. 저도 이제 미술관에 가보니까 학교 안에 미술관이 있다라는 것도 신기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또 세계적인 작품들, 우리나라 유명한 작품들이 걸려 있으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문화인이 된 듯한 느낌? 뭐 그런 느낌이에요. 어떻습니까? 네, 문화도 이제는 역량이죠. 예. 어릴 때 미술관에 갔던 아이, 음악회에 참석했던 아이, 한 번이라도. 예. 이런 아이들에게는 저는 예술적인 감각, 네. 다시 말하면 신미한, 네. 예술을 살필 수 있는 눈, 네. 예.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네. 창의성도 뭐 상상력도 간접적으로 길러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풍부한 감성을 가진 아이는 심미적 감성 영향이 있는 네.
교양 있는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본교가 예술적 체험 활동을 좀 방점을 두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죠. 말씀하시는 네. 게 교육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느낌이 확 들어요. 뭐 하는지 몰라. 올라갈까요? 아이. 상경. 우리 마을 제가 말씀하세요. 네, 제가 그때 미술관 개관식 때 참석했었거든요. 네네. 그때 가장 신기했던 게 뭐냐면 미술관이라고 하면 어떤 문을 거쳐서 들어가는 공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네. 이 닫혀진 공간 네, 속에. 그렇죠. 근데 대부분 그렇지. 복도에 미술관이 있다라는 게 정말 신기했고 또 친구들이 지나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게 역시 생각이 남다르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따라 칭찬과 감사와 격려가 아마 난무하는 방송이네요 오늘. 그렇군요. 우리 마을이 진평초등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마을에 진평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한 150명여 명쯤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방송하고 있는 진평 숲속마을 작은 도서관 개관식 때 우리 교장 선생님이 정말 인상이 깊은 축사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우리 생활 가까이에 도서관이 있다는 것은 행운입니다. 그렇죠. 예. 네. 뭐 이사를 가려면 도서관 쪽으로 가야 됩니다.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도서관은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파트 주민들이 사랑방처럼 도서관이 가까이 있으니 여기서 차 한잔 나누고 네. 독서 수다 떨고 네. 예, 정보를 나누는 곳 문화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예. 많은 분이 또 어떻게 여기에 참여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도서관은 날마다 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마을 주민들이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네. 교장 선생님, 우리 마을에 마을 유튜브 채널 진평 숲속 마을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도 녹화를 해서 그 채널에 올릴 예정인데요. 또 아이들 5명이 만드는 꾸리 책방이 있고요. 마을 미디어 라디오 진평 청취해 보시고 보는 라디오도 시청하셨을 텐데요. 어떻던가요? 좀 잔잔한 미소? 네. 굳이 표현하자면 잔잔한 미소를 지는 사람들이 소곤소곤하고 도란도란하고 네. 그런 어떤 저마다의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함을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송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 학교 아이 5명이 만드는 네. 꾸리 책방을 운영해가는 송한별 꾸리 책방? 유지혜. 유지혜 또 누가 또 송한별이 있고 샛별이 있고. 네, 샛별이는 이제 저기 별들이 읽어주는 동화 그런 거 있고 예, 유지혜 그런 학생들에게 제가 정말 큰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네. 자기 주도적으로 그렇게 네네. 활동을 활발하게 하니까요. 네. 기회가 되면 네. 학교 방송에도 한번 출연을 하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네. 좋죠. 네. 또 우리 마을에는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공동체 활성화 단체 한울타리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우리 회원들이 교통봉사도 하고요. 또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봐오셨죠? 우리 임원들도 만나시고 그죠? 우리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우리 교장 선생님 한울타리를 보신 소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 그 공동체 활성화 단체 그 한울타리는 생물체처럼 늘 생활 속에서 움직이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물체처럼. 네. 그냥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보면은 뭔가를 하고 있고 또 뭐 이렇게 아파트 곳곳에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또 진평초에 교통 봉사 활동까지 해주시니 뭐 저는 학교장으로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말로만 하기에 너무 죄송한 그런 늘 감사와 또 늘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의 네.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교육부에서 하나 연구해 볼 만한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지역 사회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와 네. 학교와 초등학교와 지역 사회 돌봄 기관이 함께 마음을 합쳐서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 참 쉽지 않거든요. 사실. 네. 네. 저도 해야 되겠지요. 저도 호루라기를 하나 마련해서 네. 어느 날 아침 네. 제가 그 역할을 담당을 하겠습니다. 네. 이미 하고 계신 듯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이 말로만 감사하지는 않으셨고요. 저희 교통 봉사하시는 분들 추울까봐 네. 따뜻한 장갑도 주셨고 네. 맛있는 저녁 먹을 수 있게 저녁거리도 주셨고 저 기억력. 네 그렇습니다. 말로만 하시지 않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긴 이야기 우리 이어왔는데 교장 선생님 교육 철학 우리 앞에 얘기 다 했습니다만 특별히 선생님으로서의 가치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학교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즐겁게 공부해야 됩니다. 요즘 행복한 수업, 행복한 학교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울 수 있는 삶의 터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너무 많은 학생들이 함께 있다 보니 또 한 명의 학생들이 또 소외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학교, 그다음에 아이들이 마음껏 웃을 수 있는 학교, 그리고 학교에서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학교, 삶과 유리되지 않는 그런 실천하는 교육을 실현하는 학교를 꿈꿉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책 제목이기도 하고 인용도 많이 하는데요. 마을과 지역 사회 그리고 학교가 아이들을 우리 마을에서 참 잘 돌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만 또 소외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으니 그런 아이들조차도 한 아이라도 잘 돌볼 수 있는 마을, 학교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장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학교는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예, 학교, 학부모, 그다음 지역사회 이렇게 트라이앵글처럼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요. 학교는 교육하고 네. 학부모와 가정은 학교와 연계해서 또 참여하고 네. 격려하고 네. 지원하고 네. 지역사회는 협력하고 네. 교육청은 돈을 대고 그렇지. 그러면 됩니다. 구미시도 돈을 대고 그래, 지자체도 돈을 대고 네. 그렇게 연계해서 네. 저희들이 이제 집단 지성도 모으고 하면 네. 정말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네.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죠.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학교 교육도 중요하고 또 더더욱 가정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은 학교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아이들의 사람됨을 위한 가정 교육. 요즘 참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지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잘 안 이루어지기도 하잖아요. 옛날에는 밥상머리 교육부터 해가지고 생활 습관 교육 이런 것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부모님들, 학부모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네. 늘 시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러나 네. 타이밍을 놓치면 네. 이제 우리가 나중에 아이들이 훌쩍 커버리면 하고 싶어도 자녀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릴 때 부모님의 돌봄과 따뜻함이 앱솔루트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죠.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시기에 네. 이제 경제 활동과 사회 생활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네. 어릴 때 받아야 할 이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정말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떠안아야 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니 또 그런 것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좀 자녀 교육에 좀 몰입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네. 긴 시간 우리 얘기해 왔습니다. 그 바쁘신 중에도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을 주민들, 특히 학부모들에게 주시는 좋은 말씀 혹은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우리 학부모님들 제가 민원을 받아보면 이제 늘 생각하는 게 조금 긍정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날을 좋은 날로 여겼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 모두를 위해서죠. 오늘은 햇빛이 그게 해가 뜬 날은 햇빛이 부셔서 눈이 부셔서 좋은 날 되죠. 바람이 분다. 아유 오늘 뭐 짜증 난다 이게 아니라 바람이 불어서 머리가 날려서 좋은 날. 비가 내린다. 비가 내려서 질퍽거려서 좋은 날. 좋죠. 뭐 태어나기 좋은 날, 살아가기 좋은 날, 딱 죽기 좋은 날, 죽기 좋은 날, 딱 죽기 좋은 날, 뭐 다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모든 날을 좋은 날로 여겼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모든 아이들을 우리 아이로 봤으면 좋겠다.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 우리 아이로. 우리 아이로 보면은 또 이해되는 부분도 많지 않을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독서하는 시간을 마음 먹고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학원만 보내지 말고. 학원만 보내지 말고. 학원 안 보내도 돼요. 때로는. 아이의 가방 속에 책을 넣어줄 수 있는 학부모님이었으면 좋겠다. 좋네요. 뭐 가난한 사람은 독서로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또 부자는 독서로 귀한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그다음 제가 마지막으로는 환경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지금 뭐 정말 하두가 환경이 굉장히 많이 이제 미루면 안 됩니다. 이제는 실천을 해야 돼요. 임계점까지 왔죠. 임계점 왔습니다. 이제 벌써 늦었습니다. 호주의 어느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이제 그 도로 쪽은 이제 집이 이래 있으면 도로 쪽이 있고 반대편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 쪽은 빨래를 안 납니다. 정원을 갖고 옵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거니까 이제 정말 그거는 굉장한 공익적인 마음이죠. 그다음 반대쪽에 빨래를 널어요. 그렇다면 뭐 이제 아파트나 이런 데서 내가 그 복도를 사용할 때 쓰레기를 내놓는다. 절대 있을 수 없죠. 그래요, 맞아요. 다른 사람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보고 참 선진국이라 생각을 했고 또 나무 한 그루를 베면 반드시 나무를 심습니다. 더 심는 거는 좋죠. 근데 한 그루를 뱄다는 거는 이제 산소나 뭐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거는 또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벌금을 물더라고요. 호주는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고 많이 배웠고 환경 사랑, 자연 사랑은 우리 실천 가능한 것을 찾아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작은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체험도 했습니다. 환경 보존을 위해서 물자도 아껴야 됩니다. 맞아요. 물자 너무 흔합니다. 물자 아끼는 마음. 그래서 우리 학교는 원래 벼룩시장, 그다음에 주인을 찾아가세요 하는 그 물건 찾아가기 센터 운영을 이제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애들이 물건을 잃어버려도 안 찾아갑니다. 왜 너무 엄마가 또 사줄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교육 활동을 맘먹고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런 게 잘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하고 연계해서 그렇죠. 고맙습니다. 구미시 진미동 진평초등학교 우리 김부옥 교장 선생님과 재미있는 시간 장시간 꾸며봤습니다. 은하수님,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코로나 이후로 저희가 선생님을 대면할 일이 없어요. 상담도 다 전화로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아쉽거든요. 근데 선생님도 아니고 교장 선생님과 이렇게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오늘 교장 선생님 하신 말씀 중에 가방에 책을 넣어줄 수 있는 부모라는 말이 정말 감동이었어요. 저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단 하루가 되려고 합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네방네 톡톡은 지역 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수다방 프로그램입니다. 포털이나 플랫폼 팟빵에서 검색하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진평 숲속마을 이야기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들에게, 교장 선생님, 애청자들에게 네. 이 카메라를 보시면서 네. 마지막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뭐 동네방네 이렇게 리듬이 굉장히 있는 그런 리듬이, 방송 같습니다. 라임이 있습니다. 예, 라임이 있습니다. 네. 예, 벌써 곳곳에 봄이 왔습니다. 그러게요. 예, 길을 가다가 이름은 있지만 사람들이 그 꽃이 유명하지 않아서 이름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들꽃들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런 봄꽃 한 송이에게 눈길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봄을 맞이하시고 지금 현재의 봄 주위에 널려 있는 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진평은 우리 마을 주민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슴 뜨겁게 이웃들을 맞이하겠습니다. 게스트 김부옥 진평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고정 패널 최세은 은하수 주민, 시그널 음악 김주형, 촬영에 김미승, 스텝에 달림 김경은 달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MC 김정락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